벌써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어제 밤새 빗소리가 들리는데 와,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번 태풍 경로는 정말 신기하리만치 절묘하게 비껴나갔죠. 밑에 지방에 또 큰 피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조상님들의 절묘한 위치 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북적북적 시작할게요. 네, 오늘 첫 곡 유나가 불렀던 토이의 오늘 서울 하늘은 하루 종일 맑음이었습니다. 앞에 노래가 자꾸 나가다 말다 했죠. 이게 기계상에 자꾸 오류가 생겨가지고 죄송해요. 이 곡은요, 제목은 하루 종일 맑음인데 저는 이상하게 이 곡이 참 비 올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약간 하늘이 꾸리꾸리합니다. 이제 비가 오전 중으로 다 그친다고 하는데 밑에 지방은 지금도 비가 좀 오고 있나요? 서울은 지금 다 비는 그치고 땅이 이제 마르고 있는 상태예요. 약간 물웅덩이도 조금 보이고요. 네, 날씨는 조금 춥습니다. 날씨 쌀쌀하니까요. 뭐 지금 다들 사실 집 밖으로 집 밖으로 다 나서셨겠지만 혹시 집에서 이제 오후쯤에 나올 일 있으신 분들은 겉옷 하나씩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거 좀 두꺼울 것 같은데 싶은 옷을 들고 나왔는데 잘 들고 나왔다 싶더라고요. 네, 2.5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잘 듣고 있어요. 음악 전문 방송은 아니지만 손병희님의 담대하게 신청해봅니다 하시고요. 변현주 사랑해님, 우리 독서왕. 어제 기생충으로 우리 게시판을 난리 나게 했던 변현주 사랑해님. 올 초에 읽은 명심보감에 나왔던 글인데 요 글로 출석합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책 읽는 즐거움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다. 네, 명심보감에 있는 글이래요.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저는 박목형 부모님이 되고 싶은데, 박목형 엄마가 되고 싶은데, 또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는 애기 보면 제 마음이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지 저도 사실 확신이 안 들어요. 네, 로니님도 오셨고요. 얼갈이 김치하려고 절이다가 짬내서 출첵하신대요. 김장 한번 하는 거 정말 힘들지 않아요? 저는 정말 못된 딸이에요. 엄마가 김장한다고 하면 그날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정말 막 대야에 또 막 엄마들은 김치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뭐 총각김치, 열무김치, 백김치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하시잖아요. 그 큰 다라를 닦는 일이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해서 고생이시네요. 정말 이 가족들을 맛있는 걸 먹이겠다는 엄마들의 마음, 그 열정 대단합니다. 에마리오님도 오셨고요. 네, 인천 달봉이님은 기승전 홍보하시면서 홍보 하나 하시네요. 경기 남동부 남서부 인천지역협의회가 체육대회를 함께 준비를 한대요. 5월 17일 일요일 12시부터 접수고요. 수원 화서역 2번 출구 서호 실내체육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라고 하네요. 네, 광고 듣고요. 오늘은 우리 에세이 읽는 날이에요. 에세이로 좀 이 비오는 뭔가 감성에 젖을 것 같은 하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머, 제가 아까 그 김장 얘기하면서 달아라고 했어요? 저 몰랐어요, 말하면서도. 왠지 그 빨간 색깔 고무 대야가 저도 모르게 달아라고 머리에 박혀 있었나 봐요. 어머나. 아유, 달아가 아니죠. 큰 대야. 대야도 맞는 말인가? 갑자기 의구심이 드네요. 이게 아나운서를 하면서도 사실 바른말, 고운말 써야 하는데 일상에 너무 찌들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오늘 읽을 책은요, 박완서 산문집의 쑥스러운 고백에,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죠. 여기에 나오는 에세이 한 구절을 읽어볼 거예요. 제목은 주말농장. 요즘 주말농장 가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저도 나중에 좀 여유가 된다면, 지금은 차가 없으니까 나중에 좀 차도 생기고 하면 주말농장 같은 거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곤 하는데, 주말농장에 대한 이 박완서 작가님의 새로운 단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서울 아이와 시골 아이. 8살 때 서울에 와서 피난 시절만 빼놓고 여지껏 쭉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 나에게 시골뜨기 티가 남아있을 리가 없다. 그래도 나는 이 8년 동안의 시골 생활과 조상이나 친척들이 시골뜨기라는 걸 큰 다행으로 알고 있고 그걸 남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내가 시골에서 나서 자랐다는 얘기를 남에게 할 기회가 생기면 꼭 골이 빈 사람이 미국이나 유럽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할 때처럼 으스대며 마구 신이 난다. 시골에서 나서 자란 사람은 아무리 후에 도회물에 씻기고 달아도 그 본질 중에 자연의 이치를 닮은 용기와 겸허함과 정직함이 있어 우선 사람이 믿음직스럽다. 힘이 있으되 소위 깡따구라고 하는 도회인의 힘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허구의 용기가 아니라 뿌리가 땅에 내린 듬직한 힘이다. 그래서 나는 국민학교쯤은 시골에서 마친 사람을 좋아하고 중고등학교까지도 시골에서 나온 사람이면 더욱 좋아한다. 시골에서 성장기를 보낸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 도시 아이들이 교실에 궤도를 걸어놓고 괭이밥이 어떻고 쇠비름이 어떻고 배춧꽃과 묵꽃은 어떻게 다르고 골백 번이고 배워대봤자 말짱 헛거다. 시험 문제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그것들의 개념을 배울 뿐 그것들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사랑도 있을 리 없다. 그런 것들을 잘 배워 시험을 잘 친 아이일수록 허약고 속이 옹졸하기가 일수다. 그러나 시골에서 그것들과 더불어 사귀고 친해지고 사랑하며 자란다는 건 대자연의 오묘한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될 테고 대자연을 위대한 교사로 받들어 모신 폭이 되니 그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래서 시골 출신들은 겉으론 우직하면서도 속은 넓고 인간성이 크다. 그 인간성 속엔 누구나를 맞아들일 고향 같은 걸 갖고 있다. 서울 출신들에겐 좀채 없는 크고 옳은 일을 할 바탕 같은 게 잡혀 있다. 그런 의미로도 나는 내 아이들을 서울에서 낳아 서울에서만 키우고 있는 게 걱정스럽고 또 아이들에게 미안스럽다. 이제 도시는 좋은 뒷골목까지 말끔히 포장돼 어디서 넘어지거나 굴러도 먼지는 묻을지 몰라도 흙은 안 묻는다.
온종일 싸다녀도 신발에 진흙 한 덩이쯤 묻혀오는 일도 없게 되었다. 큰 건물 앞이나 광장 같은데 잘 다듬어진 화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빛깔이 강렬한 서양 화초가 기하학적인 무늬로 무리져 피어있는 걸 보면 흙에서 난 자연물 같지 않고 꼭 어린 싹을 가꾼 게 아니고 어느 날 정원사가 다 핀 꽃을 온실에서 벼란간 옮겨다 생맞추어 심은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백화점 쇼윈도를 바라보는 것 이상의 감동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아이들을 자연에 대한 감동을 맛볼 기회 없이 키운다는 게 문득문득 두려워진다. 자연을 모르고 흙으로부터 단절된 채 자란다는 건 부모 없이 자라는 것과 또 다른 의미로 아이들을 고아로 만드는 일인 것 같다. 우리를 낳은 근원에 대한 사랑과 외경과 순종을 전혀 모르면서 자라야 되니 말이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은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닌 듯. 이런 근심 끝에 시골에 농장을 마련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요새 꽤 있다. 참 좋은 일이다 싶어 처음에는 부러워도 하고 나도 언제고 돈이 생기면 시골에다 농장을 마련할 꿈을 가져보기도 했다. 그러나 재작년에 한 번 시골에 그런 농장을 마련한 친구를 따라 거기 가보고 난 후엔 그런 생각이 쑥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기억은 나로서는 꽤 충격적인 것이어서 주말 농장이란 제목으로 소설화하기까지 했다. 그 친구의 주말 농장은 강원도 춘성군에 있는데 친구 몇이서 합자를 해서 경치 좋은 산골짜기에 밭을 1000여 평 사가지고 같이 채소를 가꾸고 하룻밤쯤 묵고 쉴 수 있는 오두막집도 하나 지어놨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말이면 가족끼리 가서 오두막집에 묵고 아이들은 김도 매고 채소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관찰도 한다는 것이었다. 듣기만 해도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내가 너무 부러워하니까 그 친구가 그럼 놀이삼아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해서 어느 주말 따라 나섰다. 몇 가구가 모여서 같이 가는데 입고 가는 옷부터가 도저히 농사 지으러 가는 옷이 아니었다. 저 멀리 떨어지는 태양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무심한 듯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나는 또 혼자가 되어있네. 숨 막히던 여름이 가고 농촌의 새로운 공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울긋불긋 야하고 호사스러운 게 흡사 이른난 바닷가로 호화 피서를 떠나는 재벌 2세들 같은 복장이었다. 교통편도 자가용이었고 갖고 가는 짐도 아이스박스서부터 미제 깡맥주, 콜라, 주스, 통닭 등 없는 게 없었다. 나는 암만 해도 헛다리를 짚은 것처럼 찜찜했다.
그렇지만 나선 기민이 끝까지 봐주자 싶어 자가용에 동승했다. 그런대로 아이들이 희희낙낙거리는 건 보기 좋았다. 과연 주말 농장은 명당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울창한 산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생긴 삼각지대에 산에서 흘러내린 많은 시냇물을 옆에 낀 곳에 있었다. 시골 사람들은 자기 농토에 철조망은커녕 새끼줄 하나 치는 법이 없거늘 그들의 주말 농장엔 철조망을 몇 겹이나 삼엄하게 쳐놓아 한눈에 그 고장 사람들의 농토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농장 입구엔 농장이라고 다방이나 살롱 같은 이름을 닮은 서양 이름 간판까지 붙어 있었다. 집도 오두막집이라더니 천만의 말씀이었다. 파란 슬레이트를 인 북고풍의 뾰족한 집이 깜찍하고 화사했다. 집 지키는 사람까지 있어 그 집에서 살면서 농사일도 돌본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농사일은 그 사람이 도맡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 집 식구들은 우리 일행에게 민망하도록 굽신댔다. 20호가 될까 말까한 초라한 산촌이 지척해 보이고 그곳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나와서 손가락을 입에 물고 우리 일행을 멀거니 바라봤다. 우린 오두막집 뒤뜰에 우리의 짐을 풀고 자리를 잡았다. 바로 곁에 수유리 계곡보다 폭은 좁으나 더 차고 맑은 풍부한 시냇물이 상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서울 아이들은 환성을 지르며 화려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풍덩풍덩 물로 뛰어들었다. 눈이 부신 불볕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한여름의 밭에서 도대체 무엇이 자라고 무엇이 열매 맺고 익어가나에 관심을 가진 아이는 한 명도 있지 않는 것 같았다. 다만 물장난을 치는 즐거운 환성만이 골짜기에 자자했다. 아이들은 물장난을 물장난대로 치면서 연상 먹고 마셔댔다. 어른들도 맥주나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고 닭다리를 뜯기 시작했다. 한편 오두막집 찌개 아줌마에겐 더운 점심을 부탁해 허둥지둥 쌀을 씻고 마당에 화덕을 걸고 불을 지피느라 아줌마는 비짓땀을 흘렸다. 저만치 세워놓은 자가용 둘레엔 동네 아이들이 뺑 둘러선 채 언제까지나 떠날 척도 안 하고 이쪽을 구경하고 있고 지나가던 어른들은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었다. 드디어 흥겨운 점심자리가 마련되고 처음에는 아이들 노래자랑으로 시작한 오락판이 어른들의 노래와 춤으로 그 절정에 달했다. 식곤증과 취기와 피로로 남자들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여기저기 나뒹굴어져 낮잠을 자고 그제야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밭이랑 사이를 걸으며 이건 오이꽃, 이건 호박꽃 해댔봤자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지도 않았다. 농사꾼들이 한여름의 폭양을 무릅쓰고 몇 대기의 밭, 몇 마지기의 논에 목숨을 매달고 농사를 짓는 옆에서 오락삼아 취미삼아 농사짓기 놀이를 벌인다는 건 농사꾼에 대한 얼마나 큰 모욕이요. 그들의 성실에 대한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유린일까. 저녁나절 농사꾼들이 넓혀놓은 농로로 자가용을 몰아 그 골짜기 마을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그날 하루 얼마나 큰 해독을 그 마을에 뿌리고 떠나나 하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때가 재작년 일이고 그때만 해도 주말 농장이란 말을 난 퍽 신기하게 받아들였다가 이런 일을 겪었었다. 도시인의 몰지각이 도무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도시인의 탈공해도 중요하고 정서생활도 중요하지만 남이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을 바로 그 옆에서 취미삼아 오락삼아 즐긴다는 건 목숨 걸고 하는 행동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나 조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드디어는
목숨 걸고 하는 행동에 회의를 품게 되고 의욕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일주일에 한 번쯤 나가서 농사 흉내를 내고 돌아온다는 게 도시 아이들을 위해서도 결코 이로울 게 없을 줄로 안다. 아이들은 순진한 것만큼 철딱서니도 없다. 아이들다운 직감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양식의 격차를 단박에 알아차버리고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농사일이란 보잘것없는 경멸에 마땅할 천역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주말 농장을 통한 도시 아이들과 농촌 아이들과의 만남이란 한쪽에서는 부질없는 우월감을, 한쪽에는 상처만을 주는 결과밖에 못 남길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농촌과 도시의 생활의 격차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주말 농장을 갖는 분의 양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 도시에서 각종 공해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듯 농촌에선 주말 농장이라는 새로운 공해가 농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면 어쩔 것인가? 네, 남보라와 스웨덴 세탁소가 함께 부른 달달 무슨 달에 이어서 이지영이 부른 산책 들었습니다. 네, 주말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저도 굉장히 뭔가 아이들에게 흙을 직접 만질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내가 가꾼 농작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또 그렇네요. 아이들은 순진한 만큼 참 철딱서니도 없다. 이 말이 정말 짧지만 콱 와닿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이 시골이라서 약간 뭐 사과나무, 살구나무도 좀 심어놓고 뒤에는 산소 있고 왜 그 성묘하러 가끔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가면 재밌으면서도 뭔가 시골을 간다고 하면 불편하고 약간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안 좋은 데로 간다? 안 좋은 데로 놀러 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어렸을 적이었지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화장실이나 뭐 이런 세면대?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약간 불편한 곳이구나. 그렇지만 뭐 재밌는 건 재밌는 건데 그런 느낌이 따로 또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어린 친구들은 정말 받아들이는 그대로 쏙쏙 흡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요즘 뭐 그 갑질이 굉장히 말이 많지만 을들도 병에게는 갑처럼 군다.
뭐 이런 글을 보고 혼자 심취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문장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농사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요즘 주말 농장, 이게 요즘 배경으로 쓰여진 건지 아니면 조금 예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주말 농장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교회 같은데 정말 농사일 하는 곳이 아니라 약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주말 농장만을 위한 공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 옆에서 막 철조망 쳐놓고 관리분 모셔서 해놓고 이러면 약간 그런 기분 들 것 같아요. 정말. 달콤한 농부님이 뭔가 마음이 복잡해지게 하는 글이네요 하시고요. 꼴통아이티님도 첫 출첵합니다 하고 오셨어요. 에마리오님은 바쁜 시간이지만 이어폰으로 듣고 있으면 차분해져요. 완전 힐링되는 방송이네요. 웃음 하시고요. 네. 대호영님은 저는 시골 출신인데도 박완서 선생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서인지 좀 부끄럽네요. 아버지가 도시 녀석들 전부 허세니까 거기에 기죽지 말아라 하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에 너무 충실하게 산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저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지방은 시골이 아닌데 서울에서는 다 지방 내려간다 그러면 시골 내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얼마나 절대 아니라고. 우리 시골 아니라고. 우리는 패스트푸드점도 있고 빵집이랑 카페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시골이라고 부르냐고. 저도 모르게 웃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참 어릴 때 어쨌거나 그렇게 흙만지고 노는 추억만큼은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큰 요소죠. 요새는 그 놀이터도 아스팔트 같은 폭신폭신한 재질 있죠? 그 타이어로 만든 그런 재질이라 막상 흙놀이를 할 때 자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흙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요즘은 그렇구나 했어요. 흙을 만지면서 놀아야 되는데요. 요즘은 컴퓨터 키보드를 만지면서 놀죠. 저는 요새 한참 동심에 빠져들어서 다시 그 땅 따먹기 이런 거 운동장에서 하고 노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변현주 아나운서랑 금요일 날 밤에 공원 가가지고 둘이서 땅 따먹기를 그렇게 하고 10시까지 하면서 정말 느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진짜 체력이 좋았구나. 너무 힘들다. 네, 그렇습니다. 제이스님도 오셨네요. 오늘은 좀 한가해서 생방 들어요 하시네요. 네. 우리 오늘은 좀 안 보였던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힐링 방송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북적북적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정말 빠르죠? 네, 그래요. 내일도 우리 달달한 저의 목소리를 들으러 와주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우리 바칼로레아 읽는 날이잖아요. 바칼로레아로 좀 철학적인 사색을 해보는 날인데 이게 제가 2번인가 3번을 했죠. 저 혼자 해보니까 왠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철학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또 갖고 계시고 굉장히 본인만의 삶의 철학이 뚜렷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모시고 한번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제는요, 우리가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내가 총집합된 그런 인물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조금 어렵죠? 대신 내일은 우리 철학 전문가 쌤이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게스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안 들으시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울지마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